여러분, 자전거 타면서 이건 진짜 잘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토종주를 손에 꼽고 싶은데요. 특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박으로 달려 도착했을 때 그 성취감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심장을 뛰게 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장거리 라이딩을 준비할 때 어디서부터 준비할지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으로 가는 동해안 라이딩 때 너무 준비를 하지 않고 갔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칫 잘못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장거리 라이딩을 준비하시거나 즐기시는 분들에게 잡다한 용품들의 이중돈 날리지 않게 최소한의 라이딩 필수용품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장거리 라이딩 할 때 꼭 필요한 장비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한 번이라도 장거리 라이딩을 달려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닦인 자전거 길을 달린다 해도 일반 자동차 도로를 교차하는 구간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길을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인데요. 특히 라이딩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펑크, 모래 혹은 작은 돌 하나 때문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실제로 내리막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해요. 아래 통계를 보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부위 중 무려 82%가 머리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헬멧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헬멧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일반 모자를 쓰고 달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 에이, 안 쓰는 것보다 낫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실제로 검증받지 않은 모델 같은 경우는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서 이 내진탕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심지어 파손된 파편이 머리에 박히는 경우의 사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자전거 탈 때 필수용품인 이 헬멧 착용도 중요하지만 검증된 진짜 안전이 보장된 헬멧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헬멧을 착용하세요. 이런 기준은 제가 댓글에 내용들 남겨뒀으니까요. 꼭 비교해 보시고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고글 안 끼고 한번 달려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종종 고글을 깜빡하고 라이딩을 몇 번 나갔었는데요. 와, 이거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고글이 왜 중요한지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반면에 라이딩 좀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라이딩 할 때 갑자기 눈에 뭔가 들어간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특히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내리막길을 달리는 중에 작은 벌레 하나, 먼지 한 톨이 눈에 들어갔을 때 그 불편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갑작스러운 바람에 눈물이 나서 시야가 흐려지는 순간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고글은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눈을 보호해주는 필수 아이템인데요. 자외선 차단, 바람과 먼지로부터의 보호는 물론이고 라이딩의 편안함과 안전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에서도 고글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래 연구에 따르면 고글을 끼고 안 끼고 차이가 라이딩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렇듯 눈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잠재적 사고의 위험도 줄이고 라이딩 효율도 높여준다는 거죠. 흔한 예로 여러분들 강변길 달리다 보면 한 번쯤 날파리들을 만나실 건데요. 이때 고글을 안 끼고 달렸다면 바로 눈에 들어가니까 이 고통 얼마나 심하겠어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만약 단체 라이딩 중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고글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글을 잠깐이라도 안 끼고 라이딩 하게 됐을 때 눈을 한번 봐보세요. 심각하게 충혈된 모습은 고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따라서 라이딩 할 때는 반드시 UV 차단이 가능하고 바람과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을 착용해야 되는데요. 라이딩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자연적 요소나 환경적 요소로부터 자신의 눈을 보호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필수용품인데요. 여러분, 모처럼 날이 화창하고 마음도 설레서 자전거를 타고 나섰는데 갑자기 타이어에 푸쉬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펑크가 나버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신기하게도 왜 이런 일은 항상 황금 같은 주말에만 벌어지는 걸까요? 마음먹고 나선 라이딩의 계획이 와장창 무너진 순간 그 허탈감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요.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펑크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모처럼의 라이딩을 나서서 신나게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펑크가 나버리면 그 순간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펑크는 장거리 라이딩의 필연적인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도로 위 작은 돌이나 불가피한 장애물들이 항상 라이딩하면서 공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자전거 라이딩을 한다면 펑크는 피할 수 없는 경험이 되죠. 하지만 이때 미리 준비한 펑크 수리 키트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리 키트는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 방법도 아주 쉬워서 길에서 빠르게 펑크를 수리할 수 있어요. 요즘은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수리 키트 한 통만 있으면 펑크는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 라이딩 때 펑크 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국토종주를 다니면서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곳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실제로 장거리 라이딩에서 펑크 경험도 수십 번이었는데요. 이때마다 이 작은 수리 키트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사실 펑크 나면 기분은 꿀꿀해지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 수리 키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하게 달라지니까 꼭 펑크 수리 키트 하나 정도는 뒷주머니에 넣어 다니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을 때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통에서 물 한 모금 마셨는데 뜨거운 물이 입안을 채울 때 이 불편함, 와, 이거 진짜 라이딩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불편함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라이딩 때 물통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속적으로 페달을 굴리다 보면 몸의 체온이 올라가고 이러한 체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수분을 섭취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특히 자전거의 경우 유산소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라이딩에서 물통으로 수분을 섭취해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물통을 선택할 때 이건 예쁘니까 그리고 싸니까 이거 하나 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라이딩에서 뜨끈한 물을 마시는 순간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바로 깨닫게 되죠. 열심히 페달 굴린다고 더워 죽겠는데 입에 들어오는 물이 온천수처럼 뜨거우면 그야말로 힘이 쭉 빠지잖아요. 이럴 때 보냉물통을 사용하면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요. 보냉물통은 특수한 단열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서 뜨거운 외부 온도에도 물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이는 라이딩 중에 시원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해주니까 체력을 유지하고 라이딩의 효율을 높여주죠. 진짜 라이딩 때 시원한 물 한 모금은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게다가 세척이 용이하고 세균 번식이 적은 물통을 선택하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은 자전거 속도계인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야, 그거 그냥 휴대폰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열심히 국토정주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터리 경고를 띄웁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려고 했던 찰나 화면이 꺼지고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야, 이거 진짜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전거 속도계가 꼭 필요한데요. 자전거를 타는 많은 라이더분들이 속도 측정이나 길 안내를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죠. 그렇지만 휴대폰은 배터리 소모가 빠르고 햇빛 아래에서 화면 보기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게다가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장거리 라이딩은 엄두도 못 내는데요. 그렇다고 보조 배터리를 끼우고 달리자니 이것도 엄청 번거로운 게 아닐 수가 없죠. 이때 자전거 전용 속도계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속도, 거리, 라이딩 시간 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히 장거리 라이딩에서 페이스 관리도 해주니까 라이딩의 효율이 극대화되죠. 자전거 속도계는 라이딩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이 일단 선명하게 보이고 배터리 수명도 길죠. 또한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서 미리 설정한 루트를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으니까 오로지 라이딩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특히 장거리를 달릴 때 속도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요. 체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알려주죠. 예를 들어 경사진길에서는 속도를 조절해서 체력을 아끼고 평지에서는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주 라이딩을 하신다면 자전거 전용 속도계를 꼭 한번 써보세요. 이 작은 장치가 여러분의 라이딩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실시간 데이터로 라이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장거리 라이딩에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다 보니까 싸구려 용품들만 이것저것 사 모아 라이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짐들만 왕창 많아졌죠.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5가지 용품을 챙기게 되었고, 이제는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 챙기는 용품들이 훨씬 간편해졌죠. 이렇게 간편해지니까 이제는 원하는 코스만 고르고 바로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도 헬멧이랑 고글은 꼭 꼼꼼하게 비교하고 알아보고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딱 하나, 헬멧은 꼭 가격대가 적당하고 안전이 검증된 제품으로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유일하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안전보호구잖아요. 사실 이런 헬멧 어떤 게 좋은 거고 가성비 제품인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댓글에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아마 후회 없는 헬멧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필수 용품들이 장거리 라이딩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